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IRP 계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했는데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더라. 하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복잡해 보여서 그냥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IRP 계좌가 무엇인지, 은퇴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금 혜택 부분은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IRP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인더비저월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이 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일반 개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은퇴자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절세 도구가 되었습니다. IRP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납입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는 다르게 이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펀드, ETF, 리츠 등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한 예금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은퇴자분들이 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이제 은퇴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은퇴자분들은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IRP에 넣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15%, 5,500만원 초과이면 12%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은 15%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3천만원인 은퇴자분이 IRP에 600만원을 넣으셨다면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90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라고 가정해 봅시다. 600만원을 1년간 예금하면 이자가 18만원 생깁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의 15.4%를 떼면 실제로는 15만 2천원 정도만 남아요. 하지만 IRP에 넣으면 당장 9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자로 벌 수 있는 돈의 6배가 넘는 혜택을 받는 셈이죠. 두 번째 혜택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나 펀드 수익에는 바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하지만 IRP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때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 번째 혜택은 상속시 혜택입니다. IRP 계좌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상속받는 분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래도 상속세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IRP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65세가 되신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작년에 회사에서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국민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쳐서 연간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 씨가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예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 3% 금리라고 가정하면 1년에 24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의 15.4%를 떼면 실제로는 203만 원 정도만 받게 되죠. 하지만 김 씨는 현명하게도 퇴직금 일부를 IRP 계좌로 옮기고 매년 600만 원씩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첫 해 혜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6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로 90만 원을 절약했어요. IRP 계좌 안에서 안전한 예금 상품을 선택해서 3% 수익을 얻었다면 18만 원의 수익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해에만 108만 원의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일반 예금보다 5배 이상의 효과를 본 거죠.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68세 이 씨는 은퇴 후 소득이 많지 않아서 종합소득이 연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씨도 매년 300만 원씩 IRP에 넣고 있어요. 이 씨의 경우 세액공제로 매년 45만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5년간 계속하면 225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에요.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벌어들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은퇴자인 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종연금과 기타 소득으로 연 1,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받은 목돈이 있어서 매년 600만 원씩 IRP에 넣고 계세요. 세액공제로 매년 90만 원을 절약하고 있고 운용 수익도 비과세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가 좋아하는 점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제 IRP 계좌 개설 방법과 관리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실 텐데 주로 예금이나 적금 위주의 안전한 상품들이 많아요. 증권회사는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과 연계된 상품들이 있고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전문 상품들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개설이 가능해요. 다만 은퇴자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좌관리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등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할 상품을 미리 생각해두세요. 안전만 추구하신다면 예금이나 적금류를,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신다면 펀드류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셋째, 납입 계획을 세우세요. 한 번에 많이 넣는 것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씩 넣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상품 선택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자분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해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보다는 안전한 상품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예금이나 적금입니다. 금리가 낮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훨씬 높아져요. 앞서 계산해드린 것처럼 15% 세액공제만 받아도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신다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안정형 펀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한도를 꼬박꼬박 채우세요. 600만 원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그 혜택은 없어집니다. 2월 되지 않아요. 둘째, 중도 인출을 피하세요. 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중도에 빼면 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확인하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을 바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연금 수령 방법과 세금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금으로 받기, 일시금으로 받기, 그리고 부분적으로 받기입니다. 가장 권하는 방법은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가장 유리해요. 연금 소득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3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3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금을 냅니다. 1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5%를, 46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7.7%의 세금을 냅니다. 일반 소득세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10년 이상 분할해서 받아야 해요. 5년간만 받고 끝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이니까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무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일반 소득세보다는 유리하지만
연금소득세보다는 불리해요. 부분 인출도 가능합니다.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령 시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55세에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좀 더 늦춰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했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다면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이미 은퇴했는데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득이 적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득이 너무 적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약간의 세금을 내고 계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배우자와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입니다. 네, IRP는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그만큼 혜택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존에 개인연금이 있는데 IRP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계산해요. 개인연금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입 시기를 잘 택하세요. 연말에 가입하면 그해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연초에 가입해서 1년 동안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속 계획을 세우세요. IRP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수익자를 지정해두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미리 수익자를 지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회사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한번 가입하면 바꾸기가 번거로워요. 수수료, 상품 종류, 서비스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넷째, 투자 위험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IRP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한 예금 상품만 선택해도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세요. 너무 안전한 상품만 선택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안정형 펀드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IRP 활용 전략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자분들의 IRP 활용 전략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60대 초반이시라면 아직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어요. 예금 70%, 안정형 펀드 30% 정도의 비중으로 시작해보세요. 60대 후반이시라면 안정성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예금 80%, 안정형 펀드 2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70대 이상이시라면 거의 대부분을 안전한 상품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위주로 가시되 그래도 세액공제 혜택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 상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되면 연금으로 오래 받는 것이 유리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일시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가족 상황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IRP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상속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IRP의 미래 전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거나 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면서 IRP 관리도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만 세제 혜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IRP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보세요. 첫째, 현재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가 있는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둘째, 연간 60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가? 무리해서 넣었다가 중도 인출하면 손해예요. 셋째, 55세 이후까지 돈을 묶어둘 수 있는가?
당장 써야 할 돈이면 IRP보다는 일반 예금이 나을 수도 있어요. 넷째, 어떤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것인가? 수수료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다섯째, 상속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자 지정을 미리 해두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IRP 계좌와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IRP는 은퇴자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절세 도구입니다. 매년 최대 600만 원까지 넣으면서 15% 또는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도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안전한 예금 상품만 선택하셔도 세액 공제 효과 때문에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은 실질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55세 이후까지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리해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까 가입 전에 반드시 금융회사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상품과 전략을 찾아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